한나라당이 이르면 모레 한미 FTA 비준안 상정 방침을 밝히자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이르면 2010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의 영어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문답지 배부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상은 1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이 이르면 모레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방침을 밝히자 민주당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여야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송용 기자입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미 FTA 비준안을 모레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익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12일 날 공청회를 아마 하고 난 뒤에 바로 상정을 할 것 같습니다. 상정을 해서 바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미 의회의 레임덕 세션이 시작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비준안을 상정해 미국 측의 FTA 비준을 압박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선대책 후 비준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준안 상정을 막겠다며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선진당 이해창 총재도 피해 분야에 대한 확실한 보전, 보완 대책이 있을 때까지 비준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청회를 하기도 전부터 공청회 하고 나서 바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하면 공청회가 허수아비인가요? 한미 FTA 비준안 상임위 상정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이 이처럼 강경함에 따라 한나라당이 실제로 비준안 상정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CBS 뉴스 안성유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세계적 경기 둔화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전망 등급을 현재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을 현행 A+로 유지하면서도 앞으로의 신용 등급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겁니다. 이번 하향 조정은 피치가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환하면서 17개 신흥국들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7개국의 전망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피치는 우리나라의 등급 전망 조정과 관련해 은행 시스템의 신용 축소가 국가 대외 신인도를 훼손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한국의 등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망 등급이 부정적으로 바뀐 건 지난 2003년 초 북핵 위기 당시 무디스가 하향 조정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정부는 전망 등급 하향 조정이 반드시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면서 앞으로 등급 유지를 위한 외환 보유액 확충, 대외 건전성 확보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장윤매입니다. 이르면 2010년부터 초등학교 3, 4, 5, 6학년의 영어 수업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 공청회를 통해 초등 영어 수업 시간을 모두 주당 3시간 늘리는 일안과 3, 4학년은 2시간, 5, 6학년은 3시간 늘리는 이안 등 1시간 이상 늘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가급적 영어에 노출을 많이 시켜야 한다는 찬성 입장과 사교육비 증가와 과목 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학교장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교과서 연수에서 좌편향 교과서 퇴출을 노고라 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윤진아 기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실시한 교과서 연수를 통해 당초 근현대사 교과서 전반에 대한 정보를 학교장 등에게 제공하기로 했지만 실제 내용은 달랐습니다. 시교육청은 교과서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장에게 교과서 재선정의 필요성만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서울 소재고교의 반 이상이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모 출판사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 이들 교과서를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각 학교들은 학기 6개월 전 교과서를 주문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과서 선정은 물론 주문까지 끝낸 상태지만 공정택 교육감은 균형 잡힌 교과서를 선정해달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균형 잡힌 교과서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국가관을 길러주는 역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대답할 내용이 없다며 연수에 대한 평가를 회피했고 일부 참석자들은 그동안 사용했던 교과서를 다시 봤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반공이 막 투철할 때, 멸공 반공 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그 말이 묘하게 바꿨으면서 순서를 그러면서 저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방침에 서울시 교육청까지 나섰다며 역사학계 등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윤진아입니다. 오는 13일 치러지는 2009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의 문답지 배부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능시험 문답지는 시험 전날까지 시험지구별로 보관되다가 시험 당일 아침 각 시험장으로 옮겨집니다. 또 이번 수능시험에서도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할 경우에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만큼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수험생들은 오는 12일 예비 수집일에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금융소외자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금융 피해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지난 8월 253건에서 10월 384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이 중 고금리 피해 상담도 8월 35건에서 10월 59건으로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생계형 급전을 대출받을 수 있는 창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서 불법 사채 이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난 식품을 적합하다고 판정한 허위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서 시중에 유통되도록 한 혐의로 모 식품연구소 소장 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연구소 분석실장 구모 씨 등 연구소와 식품회사 관계자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연구소와 식품회사 등 2개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위생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식품회사 13개 품목 약 4톤의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허위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가난한 나라 아이티에서 학교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는 전부터 붕괴 위험이 경고되어 왔었다고 하는데요. 사고 후 학교 소유진은 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학교가 무너진 뒤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돕고 있지만 이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IT에서 발생한 학교 붕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IT 수도 포르투르렌스 인근에 위치한 학교. 수업 도중 학교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88명, 부상자만 150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층 높이의 학교 건물에는 사고 당시 몇 명이 있었는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정부는 최신 장비를 갖춘 구조대를 붕괴 현장에 파견해 구조 작업을 돕고 있는데요. 구조대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늑장 구조 작업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학교는 8년 전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보수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결국 붕괴 사고까지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시청 앞 광장에는 13년 전 암살당한 이츠하크 라빈 전 이스라엘 총리를 추모하기 위해서 10만여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 체결로 지난 9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라빈 전 총리는 그해 극우주의자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 당시 라빈 총리의 옆에 서 있던 시몬 페레즈 이스라엘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라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국에선 루빅 큐브 챔피언십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합에 참가한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큐브를 얼마나 빨리 맞추게 되는지 겨루게 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아커스틱 씨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큐브를 해결한 7.8초의 신기록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루빅 큐브는 한 해에 1,500만 개가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가 있는 장난감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 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능일은 목요일에도 크게 춥지는 않겠으나 아침에는 서울 6도로 예년 수준의 쌀쌀함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 13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0.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